306페이지에는 보고서 완성, 즉 우리는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폰과 관련된 내용도 했습니다. 세 번째인 이 보고서, 출력할 인쇄물을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라고 또 설정을 하겠죠. 자, 여기 있는 일일 대여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여기 있는 레이블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지금 보여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테이블이든 아니면 쿼리든 어떤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제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이 보고서의 원본은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원본을 바운딩 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클릭해서 데이터 레코드 원본, 여기 레코드 원본을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 테이블이냐 쿼리냐, 이 둘 중에라는 거죠. 컨트롤 원본이 아니에요. 레코드 원본입니다. 아셨죠? 컨트롤 원본은 어떤 텍스트 상자나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하는 데이터, 이걸 원본을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하고, 여기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통칭을 이제 레코드 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보면 인쇄 미리 보기로 가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바운딩이 되면서 이제 쭉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리차순을 정렬하되 동일한 대여 일자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를 보니까 대여 일자 순으로 지금 5월 16일, 5월 15일, 5월 14일, 13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면서 지금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동일한 날짜에 했을 때 전화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그래서 정렬 순서를 정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정렬 순서라는 데가 없어요. 디자인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그룹 정렬하는 데가 이렇게 보여지죠. 다시 빠지면 빼져요.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처음에가 뭐예요? 대여 일자죠. 그러니까 정렬추가 눌러서 대여 일자로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다시 정렬추가 눌러서 전화번호 필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끔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장해서 인쇄 미리 보기로 눌러보면 5월 16일 날짜에 번호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설정 작업에 이것도 또한 아셨죠? 인쇄 미리 보기에 있는 출력, 인쇄 용지를 어떻게 인쇄할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예쁘게 꾸며주기 위한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면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대여 일자 바닥글 영역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 머리글 영역과 페이지 머리글 영역, 본문 영역,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 영역이 다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보고서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한 번만,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출력하는 영역이 바로 이 보고서 머리글 영역이고, 페이지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 상단에 출력되게끔, 그래서 여기는 대여 일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제목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보고서 머리글은 한 페이지, 첫 번째 장, 첫 장 상단에만 표시돼요. 두 번째 장부터는 이게 없어요. 그 영역이 다, 그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에 있는 거고, 본문은 본문대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표시되는 거고,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 바닥글 하단 쪽에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장 하단에 표시되는 것을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컨트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다 지정이 되겠죠. 이것만 지정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선까지도 지정이 다 할 수 있게끔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잡히죠. 이것을 어디다가 그룹 바닥글 쪽에다가 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계산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대여 일자죠. 이 대여 일자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여 일자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바닥글 구역이 지금 표시가 안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시하라 그러면 이제 영역이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닥글 구역 표시 이렇게 클릭하면 영역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이제 바닥글 영역이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컨트롤들을 지적해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마우스 잡고 샥 해서 그대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요놈은 이제 빼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냐면 그룹 바닥글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여 건수나 소개값이 어떻게 되냐,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레코드의 계산을 다 끝내서 맨 마지막에 표시되는 것들이 이렇게 옮기잖아요. 바닥글 쪽으로. 그러면 그룹 쪽으로 다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룹 쪽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날짜 순에 맞춰서 5월 16일에 대한 계산 거, 5월 14일에 해당하는 계산 거, 5월 13일에 대한 계산 거,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으로 계산되게끔 야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언바운드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내가 뭐 소개해가지고 썸 넣어가지고 또 여기 카운팅 했어. 그러면 여기에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쪽이었으면 모든 레코드의 개수,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러면 1000개가 표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옮겼어요. 단지 컨트롤을 옮긴 거에 불과하지만 옮겨도 얘가 알아서 계산이 그룹으로 계산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그룹으로 냈기 때문에 5월 16일에 해당하는 계산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옮기기만 하도 얘가 계산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닥글 아래 숨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 4번 누적금액 컨트롤에는 여기 누적금액 컨트롤에는 대여 일자의 금액 누계값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하니까 여기 누계값 보이지 않죠? 지금 여기 누계값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누계값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디자인 보게 보면 거기 10번 있죠. 10번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인쇄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용지 방향 페이지 설정에서 가로만 먼저 해볼게요. 10번 문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누계 금액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하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누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누계, 그죠? 네, 가로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적 금액이라는 것은 1500. 그럼 여기는 뭐예요? 3000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4500, 550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계값으로 표시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금액에 대한 누계값 이런 걸 계산해라.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txt 누적금액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뭘로? 금액이죠. 금액에 대한 누적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금액이라고 하고 누적합계를 그룹으로 하시면 돼요. 금액이라고 하고
그룹으로 줘버리면 그 그룹에 해당하는 누적 금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이제 보세요. 바로 이제 누적 금액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뭐예요? 대여 일자에 대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일자에 대해서 그룹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15년에 해당하는 건 다시 1500, 2500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적 금액을 그룹을 않고 모두로 하잖아요. 모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누적이 이렇게 또 들어갔죠. 그룹을 바꿔서 모든 그것이 다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룹으로 누적 금액을 표시할 거냐 아니면 모두를 이용해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아니라 그룹에 해당하는 누적 금액만 표시를 해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해결했고요. 5번 대여일자 바닥글 txt 대여 건수 여기죠. txt 대여 건수는 해당 대여 일자에 대한 건수를 표시하고 속에는 대여 일자의 금액의 합계, 즉 여기는 금액의 합계는 열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코드의 개수를 이걸로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씩. 그러면 여기 있는 txt 대여 건수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컨트롤 원본은 건수니까 카운트 하면 되겠죠. 카운트 별 이렇게 카운트 별 해주시면 되겠어요. 카운트 별. 그 다음에 속에는 금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sum 합계를 하고요. 금액의 합계니까 금액 필드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금액. 그러면 얘가 알아서 대괄호 잡힙니다. 아셨죠? 필드명을 정확하게 썼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서 여기 보면 대여 건수 10, 그 다음에 13,000 이렇게 소개값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자, 대여 일자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5월 16일, 5월 16일, 5월 16일 똑같아요.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해서 계속 표시된단 말이죠. 요 놈을 표시하지 말래요. 여기 하나만 표시하라는 얘기죠. 같은 날짜라면.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면 중복된 것은 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여 일자에다가 컨스트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 가서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놈을 숨겨라 중복 내용 숨기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없어졌죠. 그죠? 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자,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지금은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여 일자가 5월 16일, 15일 다 표시가 돼요. 근데 대여 일자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거는 뒤에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 페이지가 바뀌면서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자별로 한 페이지씩 하라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거기에 있는 대여 일자가 바뀌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에 데이터에 기타가 아니다.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 대여 일자의
데이터이 아니라 대일자 본문인가? 아, 예. 본문에 여기에 있는 페이지 바꿈 구역 후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야 돼요. 본문에 페이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페이지가 바뀌면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5월 16일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본문으로 하면 안 되죠. 본문 구역전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이거 잘못 찍었는데 본문이 아니라 어디로 찍어야 되냐.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가 되도록 대여 일자 컨트롤 클릭하고 아닌데 이거 어디서 찍어야 되지? 네, 맞아요. 그룹 바닥글 여기죠. 그룹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이죠. 페이지 바닥글 클릭하고 데이터 왜 안 나와? 대여 일자 바닥글 여기죠. 대여 일자 바닥글에 페이지 바닥글 구역 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죠. 헷갈렸어요. 바닥글이죠. 이 바닥글 이쪽이 요거까지 보연을 해주고 그리고 페이지가 바뀌게끔 그러면 이제 대여 일자 바닥글에 구역 후 구역 전이면 얘와 얘가 페이지가 나눠집니다. 아셨죠? 얘가 1페이지, 얘가 2페이지. 구역 전이면 아셨죠? 구역 후면 얘도 1페이지, 1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이제 2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txt 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이거는 데이터 컨트롤 1번 점 3 버튼 눌러서 페이지를 나타내는 함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스예요. S까지 붙고요. 현재 페이지 그러면 페이지 PA 그럼 바로 나오죠. 그놈을 탭키 눌러주고 앰퍼샌드 연결해야 됩니다.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앰퍼샌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스 PA 페이지스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슬래시 9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16이죠. 16 이렇게 슬래시가 큰 따옴표로 문자로 잡아줘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로 가서 여기 1-8 나왔네요. 1/8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스 그 다음에 슬래시 문자는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고 문자와 함수와 연결하는 것은 앰퍼샌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txt 페이지 여기네요. 엄마 내가 잘못했네. 그죠? 여긴 날짜고 여기가 페이지죠? 페이지 여기서 해야 되겠네. 잘못했네. 오른쪽이 페이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네. 페이지스 여기는 날짜니까 날짜는 이걸로 하면 안 되겠죠? 날짜는
오늘 날짜 DAT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잡히면 안 되죠. 는 DAT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죠? 네. 책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형식이냐, 굳이 따진다면 형식에 가서 요걸로 하면 되겠죠. 간단한 날짜, 그죠? 네. 간단한 날짜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해서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용지 방향은 가로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면이,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이 문제에 있는 화면과 일치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속성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